AI 끝판왕이라고 또 볼 수 있는 게 로봇 섹터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반도체 소부장은 지금 현재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 지금 타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 섹터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볼 때 코스닥의 색채 자체도 지금 현재 AI 섹터로 지금 많이 변화하고 있구나.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고정 댓글에서 신청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JW 인베스트 대표 곽유정이고요. Money is Life라는 슬로건으로 와이프라는 유튜브 채널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세는 언제쯤 마무리될까요? 확인해야 할 신호는 무엇입니까? 네, 일단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 순매도세가 조금 더 유독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고요. 외국인 매수세가 그래도 코스닥 시장 쪽에는 또 일부 들어오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긴 하거든요. 물론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보다는 지난 2개월 동안 많이 무너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코스닥 시장만의 매력과 또 저평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을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지금 시점에 외국인 매도세가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환율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환차손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좋더라도 자금을 줄이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환율이 안정화되기 시작하면은 또 가장 먼저 외국인 수급이 개선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환율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는 지금 1,500 중반대까지 올라와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면서 외국인 매도세가 좀 더 가속화된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 또 들어오고 있는 여러 이제 노이즈 중 하나가 금리 인상에 대한 또 노이즈 들어오고 있죠.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금리에 대한 부분은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지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리 지금 동결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난 이제 FOMC에서 연준 의원들의 점도표나 여러 가지 스탠스를 봤을 때 올 하반기 중에 또 빠르면은 연말경쯤에 금리 인상을 한 차례 정도 단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노이즈가 들어온 부분들도 외국인들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좀 부담감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특히 지난주 기점으로 해서 시장이 지금 조정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거든요. 지난주 기점으로 해서 글로벌 자산운용사라든지 구프펀드 이런 쪽에서 반기 리밸런싱이 또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자금이 또 빠져나간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서 복합적인 요인들이 겹쳤다라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돌아오려면 결국에는 지금 뭘까요? 통화정책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하는 쪽에서 금리 인상을 지금 현재 하겠다라고서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잖아요. 아무래도 미국이 금리 동결을 하는 동안에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이가 꽤 벌어지게 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라도 한국은행 쪽에서는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서 지금 이야기가 나온 만큼 하반기에 만약에 그렇게 좀 어느 정도의 키 맞추기가 된다라고 했을 때 환율이 좀 안정화 추세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좀 기대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회는 계속해서 저는 하반기에 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그 수급 동향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들 이런 흐름들을 잘 좀 초점을 맞춰 가시면서 전략을 세워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코스닥에도 기회가 올까요? 주목할 업종은 무엇입니까? 코스닥의 색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코스닥의 이제 시장이 올라올 때마다 어떤 업종 섹터가 이제 주로 올라왔었냐면요. 2015년도, 2017년도에서 18년도, 그리고 2020년도, 그리고 지난해까지 공통점이 뭐였냐면 제약바이오 섹터가 이제 올라왔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흐름을 한번 깼었던 게 2023년도였었는데 이때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올라간 게 아니라 2차 전지 섹터가
올라가면서 시장 상승을 주도해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코스닥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움직임들이 많이 감지가 되는데요. 사실 제약 지수가 이제 고점을 찍어줬을 때가 언제였냐면 지난 3월 말 기점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삼천당 제약이 시가총액 1위 찍어주게 되면서 제약바이오 지수도 이때 당시 이제 고점을 한번 형성시키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시장의 흐름, 코스닥 시장의 흐름은 어땠냐? 4월 말까지 1000포인트까지 올라왔었거든요. 이때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대거 조정을 받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코스닥 시장의 어떤 섹터들, 어떤 종목들이 올라갔나? 라고 본다면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은 상위 이제 10위권 종목들 봤을 때 색채가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시가총액 지금 1위 기업은 알테오젠이긴 합니다. 근데 지난 4월 달인가 5월 달에는 에코프로 그룹주가 1위로 올라서기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 이쪽 섹터들은 코스닥 시장 지수와 또 연동되는 그런 이제 섹터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 4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이 어떤 기업이냐면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최근에 이제 메가 프로젝트 이슈 타고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이 같이 함께 동반해서 또 강세 움직임 보여줬었는데요. 주성 엔지니어링 주가가 움직임이 나오면서 5위, 6위권에서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어느덧 지금 4위까지 올라서게 됐다. 이건 꽤 의미 있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시가총액 5위권에 있는 종목들 봤을 때도 지금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이 위치해 있다라는 게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 5위 기업은 로봇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색채를 봤을 때 요즘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지난 1년간 상승분 다 되돌림이 나와준 상황이거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인하 시기였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가 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흐름 자체가 지금 되돌림이 다 나와준 상황 속에서 지금 코스닥의 상위 종목들, 그러니까 2차전지, 반도체 소부장, 로봇 이렇게 세 섹터만 봤을 때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엮을 수가 있냐? AI 산업 섹터로 엮을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ESS라고 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 수요가 지금 북미 쪽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AI 모멘텀도 가져갈 수 있는 섹터가 사실상 2차 전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AI 끝판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게 로봇 섹터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반도체 소부장은 지금 현재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 지금 타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 섹터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볼 때 코스닥의 색채 자체도 지금 현재 AI 섹터로 지금 많이 변화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세 가지 섹터 일단은 위주로 흐름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하반기에 지금 이란 전쟁이 이제 종전으로 가게 되면은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식료품 가격이 다시 좀 안정화를 찾게 된다라고 했을 때 물가 지표라든지 CPI, PPI 이런 또 지표도 안정세로 찾아가게 되면은 다시금 이제 인플레에 대한 논란이 들어가게 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목소리도 줄어들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원래는 올해 금리 인하를 한두 차례 정도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금리 인하를 지금 못하고 동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인상에 대한 노이즈까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약 섹터 전반적으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런 기조가 좀 안정화로 간다. 그러면서 기술 이전에 대한 소식이라든지 임상 소식들이 들려온다라고 했을 때 하반기에 제약바이오 섹터는 좀 개별적으로 좋은 이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섹터들 위주로 또 반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약 섹터는 좀 옥석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 연금 리밸런싱, AI 우려 속 7월에서 8월 증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난 5, 6월 달 증시가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전 닉스 쪽으로 쏠림 현상이 엄청 강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에 또 이름을 올린 종목군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SK그룹이거나 삼성이 들어간 그런 이제 관련 종목들을 묶어서 이제 S7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5월 말쯤에 그 삼성 닉스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도 이제 출시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이제 6월 달 장세가
수급 왜곡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 시장 엄청나게 이제 폭락세 나오고 코스피에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도 많이 무너졌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삼전 닉스, S7 종목들로만 사실 이제 수급이 갔었던 그런 장세였었거든요. 그런데 이 수급이 좀 어느 정도 빠져나가야지 그 수급이 이제 분산이 이루어질 텐데 그 시기가 제가 봤을 때는 지난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수급 분산이 좀 이제 나오기 시작하지 않았나라고 보여져요. 지금 이제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피크아웃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조금씩 이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난주 그러니까 6월 이제 마지막 주 이제 금요일에 일본 증시, 대만 증시도 모두 다 아시아 증시권에 있는 지수가 이제 빠지게 되면서 검은 금요일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이 세 국가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반도체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들이잖아요. 그리고 최근까지도 이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 엄청나게 많이 탔었던 그런 국가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 국가들의 지금 지수가 같이 함께 동반해서 조정이 지금 나오는 이유가 지난주에 일단 나왔던 이슈는 애플 쪽에서 전자제품 가격 올린다라는 이야기 나왔었죠. 그러면서 오픈 AI 쪽에서는 IPO 연기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 나왔었던 이제 노이즈 중 하나는 메타 쪽에서 클라우드 사업에 이제 진출을 할 건데 거기서 이제 남는 잉여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여하는 임대업을 하는 그런 이제 사업을 하겠다라고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좀 약간 단어의 포커싱이 맞춰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처럼 AI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이게 잉여라는 것은 남아 돌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임대업처럼 하겠다라는 거 아니냐라고서 지금 시장에서는 받아들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반도체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인 조정이 조금 더 강하게 눌리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로 가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시장이 올라가려면 선제적인 조건은 이 사이클이 끝나진 않아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삼전 닉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 내후년 영업이익이 계속 좋아질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이 선반영이 된 건 아닐까? 지금 시점에서는 투자자들의 이제 심리가 약간씩 좀 흔들리기 시작했다. 중요한 거는 이 수급 쏠림을 한번 치고 갈 수 있을 만한 뭐랄까요? 그 명분 이런 게 필요한 시점이었었는데 투자 심리를 좀 꺾을 수 있을 만한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모두 다 지금 조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숨고르기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했었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아마 인지를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만약에 수급이 빠져나간다? 그러면 이제 어느 섹터로 갈까? 그러면은 7월달 장세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지금 뭐랄까요? 내러티브로 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7월달 장세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무엇이냐? 일단은 이런 메모리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봐야 되겠죠. 또 특히나 하이퍼 스케일러라고 불리는 그런 기업들의 실적을 봐야 되는데 빅테크 기업들의 그 실적 일정이 7월 이제 중순에서 말쯤에 많이 대거 몰려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7월 초에서 중순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삼성전자 실적 발표라든지 SK 하이닉스 ADR 상장 그리고 SK 하이닉스 실적 이런 부분들도 같이 바라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대거 7월 달에 또 몰려 있다라는 점을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미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이제 코스닥은 우선적으로 빠진 부분들도 있고 6월 한 달 동안에 대다수의 종목들 96% 가까운 종목들이 다 폭락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평균적으로 손실률이 마이너스 27% 정도 가량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에서 만약에 올라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섹터들이 나온다 한다면은 수급이 그쪽으로 이제 옮겨가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실적이 이제 좋아지거나 실적이 좋은 그런 이제 업종 위주로 회복세가 조금 더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7월 증시가 실적 시즌을 기점으로 해서 이익 모멘텀이 있는 곳들부터 먼저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7월 증시를 좋게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2분기는 전반적으로 이제 코스피 시장은 삼전 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좀 쉬어가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 나타날 것 같고 또 7월 달에 우리가 또 지금 코스닥이 30주년 행사를 또 7월 초에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코스닥이 올라올 만한 뭔가 유인거리라든지 동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실적 시즌으로 넘어가게 됐다라는 점에 있어서 앞으로 다른 이제 업종 섹터의 순환매를 이제 기대를 해본다면은 그래도 기회를 좀 찾아갈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현금 5천만 원으로 투자한다면 어떤 업종과 종목을 담으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은 장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코스닥도 지금 바닥이 잡혔는지 이거는 아직까지는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한 그런 시기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새롭게 신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현금 비중을 50%에서 60% 정도는 남겨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40% 정도 선에서 운용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반도체에 대한 비중은 한 20% 네, 이 정도 가져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좀 더 이제 움직임이 나올 만한 섹터들을 고르게 넣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10%씩 분산해서 넣을 것 같은데요. AI 인프라 쪽에 10%, 전력 기기 쪽에 10%, 로봇 쪽에 10%. 네, 요 정도 이렇게 넣으면은 50% 정도 포트폴리오가 꽉 차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구성이 가장 조금 더 황금 비율로 초보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에 괜찮은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